지금도 늦지 않았잖아. 정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손에 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근데 난 40년을 기다렸어. 말을 마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엔 슬픔도 후회도 설렘도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그 말에 현우는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내가 기다릴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로 시간이라는 이름의 장막이 걷혀졌습니다. 40년이라는 기다림이 짧게 느껴질 만큼 그날의 공기는 따뜻하고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40년을 돌아 다시 마주선 두 사람의 가슴 설레는 봄날 이야기입니다. 한참을 돌아왔지만 그들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평생을 미술교사로 살아온 남자 김현우. 올해 64살입니다. 정년을 앞두고 그는 번잡했던 도시를 뒤로한 채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베란다에서 자란 작은 화분들, 오래된 찻잔, 그리고 아침마다 내리는 커피 한 잔. 조용하고 단정한 하루하루가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야, 현우야. 이번 주말에 동창회 있다. 무조건 와. 특별 게스트도 온다더라. 목소리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박기석이었습니다. 평소 사람 많은 자리를 피하던 김현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하지만 특별 게스트라는 말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내 단체 채팅방이 열렸고 그는 무심코 참석자 명단을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최정숙. 교실 뒤편, 언제나 조용히 책을 읽던 소녀. 고등학교 3년 동안 같은 반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매번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수업 시간을 흘려보냈던 시절. 그렇게 묻혀버린 줄 알았던 감정이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김현우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입지 않던 셔츠들을 꺼내 거울 앞에 대어보고 머리칼을 단정히 정리했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난초 옆에서 커피를 내리며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다녀오자. 동창회 당일 아침. 현우는 새벽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흰 셔츠에 연한 회색 니트 조끼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옷깃을 매만지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 옛날 미술 시간마다 그렸던 풍경들 속에도 그녀의 뒷모습이 자주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다시 붉어지는 얼굴. 오전 내내 그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무렵 천천히 하늘정원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는 길목,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김현우는 마음속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려가고 있었습니다. 김현우는 서울 마포구에서 35년 넘게 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일해왔습니다. 붓과 물감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늘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조용히 교무실 구석자리에 앉아 그림책을 넘기던 그 동료들 사이에서도 과묵하지만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곤 했습니다. 결혼은 30 중반쯤에 했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로 인해 15년 만에 조용히 이혼하게 되었고 하나뿐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 그는 혼자였습니다. 퇴근하면 학교 앞 작은 미술용품점에서 붓을 사고 집에서는 오래된 스케치북에 정물화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퇴가 다가오자 그는 고민했습니다. 더는 서울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 아들이 있는 캐나다로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너무 낯설었고 그는 항상 한국의 계절과 골목길이 좋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태어난 곳 강원도 원주 근처 작은 읍내로 내려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삶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마을 도서관을 한 바퀴 산책하고 작은 찻집에서 혼자 차를 마셨습니다.
지인도 없이 조용히 지내는 그를 사람들은 서울서 온 조용한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도 김현우의 기억 한편에는 잊히지 않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봄학기 첫날, 교실 창가 뒤쪽에 앉아있던 한 여자아이. 하얀 피부에 단정한 단발머리, 조용히 책장을 넘기던 그녀, 최정숙이었습니다. 김현우는 당시 미술반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정숙은 매번 쉬는 시간마다 혼자 교실에 남아 책을 읽는 아이였습니다. 둘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김현우는 매 수업마다 그녀의 뒷모습을 몰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술 시간, 김현우는 과제로 교실 풍경을 그리라는 말을 듣고 교실 뒤편 창가에 앉은 정숙의 모습을 조용히 스케치했습니다. 긴장된 손으로 그린 그림 한 장. 그 그림은 학급 전시회에서 우수작으로 뽑혔고 교실 복도에 걸렸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야, 이거 정숙 아니야. 너 좋아하지? 김현우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정숙은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그렸다. 그 한마디가 김현우에게는 한 학기 내내 가슴속을 두드리는 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3이 되면서 둘은 다른 반으로 흩어졌고 졸업 후에는 자연스레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김현우는 정숙의 존재를 마음속 깊이 접어두었습니다. 마치 한 장의 오래된 스케치처럼요. 세월은 흐르고 2024년 은퇴한 김현우는 고향의 조용한 집에서 봄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거실 책장 한켠에는 40년 전 교실 복도에 걸렸던 그 스케치의 복사본이 아직도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서 마주한 그 이름, 최정숙. 그 순간 김현우의 마음은 다시 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가 다시 붓을 들고 그녀를 그렸던 그 시절처럼 그녀의 이름 석자가 그에게 묘한 떨림을 안겨주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하늘정원 레스토랑에는 하나둘씩 회색빛 머리를 한 동창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현우는 레스토랑 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 입구 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정한 단발머리에 아이보리색 니트 재킷을 입은 여인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가벼운 목례, 수줍은 미소, 그녀는 최정숙이었습니다. 현우야, 오랜만이야. 그래, 정말 오랜만이네.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긴 시간이 응축된 한마디였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고등학교 교실 안 창가 자리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창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김현우와 최정숙은 조용히 창가 쪽자리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공백이 무색하게 말없이도 통하는 기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현우는 정숙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정말 반가웠어. 우리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몇 시간 뒤. 물론이야. 좋은 시간이었다. 고마워, 현우야. 그렇게 두 사람은 주말마다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찻집에서 허브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정숙은 지방도서관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돕고 있었고, 현우는 최근 풍경화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둘이 함께 시장에 들러 간단한 재료를 사고, 현우의 집에서 작은 달걀말이를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소박했지만 마음이 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익숙해질수록 작은 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어느 날부터인가 만남 직전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예정된 약속을 갑작스럽게 미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미안, 갑자기 도서관 일정이 바뀌었어. 다음에 보자, 현우야. 오늘은 좀 피곤해서. 현우는 그녀의 말에 이해한다고 답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부담을 느끼는 건 아닐까, 혹은 자신이 너무 마음을 앞세우는 건 아닐까. 그는 다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무렵 동창 채팅방에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한동문이 찍은 사진 속에는 정숙과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진 남자의 다정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김현우는 그 사진을 보고 한동안 채팅방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숙과 마주한 자리에서 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사진 봤어? 채팅방에 올라온 거.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준호 오빠. 오랜만에 만나서 저녁 한 끼 먹은 거야. 별일 아니야. 김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감정이 맴돌았습니다. 질투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랜만에 피어난 마음이 또다시 접혀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는 꺼내지 않았던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등학교 시절 그녀를 그렸던 연필화가 여전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그림을 바라보다가 스케치북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김현우는 요즘 정숙과의 만남이 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그녀의 눈빛은 짧게 머물다 금방 다른 곳으로 향했고 예전처럼 사소한 이야기로 웃던 표정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그저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말없이 기다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현우야, 내일 시간 괜찮아? 오랜만에 들은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그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좋아. 오랜만이다. 어디서 볼까? 예전 우리 처음 만났던 하늘정원 어때? 다음 날 그는 새 셔츠를 꺼내 입고 정숙을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그리고 30분. 그녀는 한참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자리로 오던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미안해. 도서관에 일이 좀 길어졌어. 현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 보러 온 건데 기다리는 건 문제가 안 됐어.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피로감이 스쳐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나 요즘 준호 오빠하고 연락을 계속하고 있어. 너랑 계속 이렇게 만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너한테 솔직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에 김현우는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접시들 사이 정숙의 마른 잔잔한 식당 안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이렇게 말해줘서. 솔직한 건 언제나 좋은 거니까. 그는 평소처럼 웃으려 했지만 웃음은 금세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둘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정숙은 답장을 하루 이틀 넘겨서 보내곤 했고 김현우는 그저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김현우는 평소처럼 시장을 거닐다 우연히 정숙과 마주쳤습니다. 그녀 곁에는 익숙한 남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동창 채팅방 사진 속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멈춰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듯 인사했습니다. 아, 현우야. 여기서 다 만나네. 그 남자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숙이랑 중학교 때 동창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김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식은 물, 식지 않은 마음. 그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잘못한 것은 없었지만 무엇이 틀어졌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숙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현우야, 고마웠어. 너랑 함께한 시간 정말 편하고 좋았어. 그런데 지금의 나는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미안해. 그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3번쯤 읽고 나서야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 써야 할지, 어떻게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오랜만에 화실을 찾았습니다. 하얀 캔버스를 앞에 두고 오랜만에 붓을 들었습니다. 붓끝은 그리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캔버스 위에는 햇살 속을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정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우야, 미안해. 갑자기 연락해서. 그런데 혹시 시간 괜찮아? 현우는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곧장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준호 오빠 때문에 좀 힘들어. 현우는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정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라 생각했어. 그런데 자꾸 연락이 오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도서관까지 찾아오고 그만 만나자고 했는데도 계속 그래. 현우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그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그냥 무섭고 불편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현우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날 이후 현우는 정숙의 안부를 자주 묻고 그녀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정숙도 그런 현우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현우야, 나 지금 도서관 앞이야. 준호 오빠가 또 찾아왔어. 무섭고 불안해. 현우는 곧장 차를 몰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가 왔어. 그 순간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숙이랑 만나는 사람이야. 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 이러는 건 좀 지나친 것 같네요. 준호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정숙이는 내 사람이야. 당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의 선택을 존중해야죠. 이렇게 강요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준호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숙은 현우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현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게.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서로의 곁에서 따뜻한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숙의 얼굴엔 조금씩 평온함이 돌아왔습니다. 경찰의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준호는 더 이상 그녀 주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며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현우는 매주 한 번씩 정숙을 찾아가 함께 산책하거나 찻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전처럼 자주 만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현우야, 너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져. 항상 고마워. 정숙의 말에 김현우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녀가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현우가 정숙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다가가자 그 사람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이봐요.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김현우는 놀란 마음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까? 접근 금지 명령 위반인 건 아시죠? 준호는 뭔가 망설이는 듯하다가 금세 표정을 바꾸고 말을 이었습니다. 정숙이한테 미안하단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행동도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정숙 씨가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준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김현우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숙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또다시 불안해질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김현우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손에 든 스마트폰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현우야, 이 문자 좀 봐. 문자에는 익명의 번호로 다시 생각해봐. 우린 운명이야. 그 남자는 널 몰라.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문자를 본 순간 목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정숙을 안치고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다시 경찰에 알리는 게 좋겠어. 이건 명백한 협박이야. 정숙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증거가 확보된 이상 경찰은 준호를 정식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현우는 퇴근 후 마을 도서관 앞에서 정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숙이 독서 모임을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나오자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 저녁 먹고 갈까?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그 안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요즘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어. 예전엔 준호 오빠가 자꾸 간섭해서 집중이 안 됐거든.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너의 시간을 너 스스로 지킬 수 있잖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됐으니까. 정숙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차례 익명 메시지가 이어졌지만 경찰은 추적을 계속했고 결국 준호는 휴대폰 번호 추적으로 다시 붙잡혔습니다. 법원의 강력한 접근금지 명령이 추가로 내려졌고 정숙은 그제야 조금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와 정숙은 강변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봄이 물러가고 여름이 성큼 다가오던 시기였습니다. 강바람에 머리가 흩날리는 정숙의 옆모습을 보며 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곁에 있을게.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 준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건지 알겠어. 그리고 그 사람이 너여서 다행이야.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우는 자신의 집 마당에 작은 나무 벤치를 만들었고 정숙은 매주 토요일마다 현우의 집에서 함께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도 있었고 때때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하나의 계절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정숙과 현우는 준호의 불안한 그림자에서 벗어난 이후 더없이 평온한 일상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숨길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서로를 바라보고 말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너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정숙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예전엔 하루가 그렇게 길었는데 말이야. 현우는 그녀의 말을 받아주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현우는 작은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강릉 가볼래? 바다 보고 회도 한 접시하고. 정숙은 살짝 놀란 듯하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진짜 오랜만이다. 여행. 그들은 조용한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현우는 그녀의 손등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나도. 예전엔 내 얼굴 한번 제대로 못 쳐다봤는데 지금은 내 손 놓는 게 더 어려워졌어. 그날 강릉의 바닷바람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으며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현우는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수가 너랑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 정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현우야. 너랑 있으면 예전엔 외롭던 시간들이 다 채워지는 느낌이야. 며칠 후 현우는 작정한 듯 정숙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손엔 작은 반지와 정숙이 좋아하던 하얀 백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랑 같이 살자. 남은 날들을 너랑 함께하고 싶어. 정숙은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이내 고개를 들며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살자. 더 늦기 전에 우리 이제 같이 걷자. 두 사람의 결혼 준비는 조용하고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한 작은 마당 결혼식, 꽃 대신 담벼락에 걸린 현우의 풍경화들, 그리고 축가 대신 정숙이 손수 쓴 편지. 결혼식 당일 현우는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손 진짜 작다. 근데 왜 이렇게 따뜻하냐?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때문이지. 내가 있으니까 그래.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늦은 사랑이지만 진심을 담아 약속했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고향의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엔 함께 커피를 내리고 점심엔 함께 장을 봤습니다. 저녁이면 현우는 정숙을 위해 그림을 그렸고 정숙은 그를 위해 따뜻한 수프를 끓였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 말했다. 가끔은 말이야, 이게 꿈인가 싶어. 너랑 이렇게 사는 게. 현우는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근데 이건 꿈 아니고 우리가 만든 두 번째 인생이야.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된 듯한 평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꽃이 피고 잎이 지는 것처럼 그들의 사랑도 계절을 따라 흐르며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작이었지만 누구보다 진심으로, 누구보다 따뜻하게